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2파전이죠. 출마를 앞서 선언한 4선의 정청래 의원은 이제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고요. 3선의 박찬대 의원도 빠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대표적인 이제 친명계 인사입니다. 임기 1년의 보궐선거지만 이 대통령이 이미 연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는 대표가 1년 후 전당대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내 이 대통령 팬덤도 청래파와 찬대파로 분화하는 또 특이한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15일 저녁부터 박찬대를 민주당 대표로 추천합니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서가 당원들 사이에 공유가 됐고요. DC 인사이드에는 정청래는 자기 정치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박찬대를 밀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가 됐습니다. 또 이 정청래 의원이 현충원 방문을 했는데 신임 원내 지도부에게 갈 스포트라이트를 새치겠다. 이런 또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을 돕는 양문석 의원은 대통령 당선 후 겨우 2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우리는 없어지고 비난만 난무하는 거냐. 언제부터 정청래는 우리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아예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정치인 취급을 했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가촉 천민, 인도에 있는 건데 여기에 정치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 어찌 보면 엄청나게 좀 과열양상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권력을 잡기 전에는 잘 단합이 되다가 잡고 나서 농공행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분열도 있고 생각이 다르면 의견이 충돌하는데 네. 이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잘 보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서영교 의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나온 발언이 그 오광수 수석 적절하지 않다라는 발언. 아마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 대통령이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가타부타. 본인은 그 다음 날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정청래 의원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6월 4일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법사위를 열었어요. 3대 특검 우리는 우리 일 하자라고 논의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말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당은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 내 정치를 하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날 하루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뉴스로 다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다음날 해도 될 걸 그날 하필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법사위 열겠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회고에 보면 사실은 저는 김민석 그 최고가 총리가 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당 대표를 김민석을 시킨다는 얘기가 그 전에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그 전에도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깔려 있는 내심은 뭡니까?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청래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자기 정치를 한다, 오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더 올라가 보면 이 사람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과거로 얘기해 보면 사실은 정동영계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더 불편할 수 있어 대통령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일 낮은 직급의 종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부실장 정도 됐을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느 대학교 출신입니까? 건국대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정청래 그 의원이 건국대학 출신이거든. 건국대 출신인 한 사람으로 좋게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박찬대가 잘한다, 더 낫다라는 차원보다는 정청래에 대한 내부 안티가 상당하다. 또 비호감도가 상당하다. 이런 비호감도나 피로감이 대통령한테 따라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에도 그렇고 근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근데 이게 과거에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김무성 당대표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친박의 좌장이다. 뭐 아니면은 뭐 친박의 호위무사다. 이런 역할을 받았고 그 친MB계와 그러니까 친이계와 친박계의 그 극심한 다툼 속에서 박근혜를 지키고 그 뭘 했죠? 백의종군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야심이 보였던 거죠. 야심. 네. 그때 대선 후보로 지지율도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4년도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 쪽에서는 서청원 최고를 밀었지만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2016년도에 탄핵 사태까지 이어진 하나의 발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보면은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친명이지만 본인의 꿈은 친명의 그 너머에서 있는 거죠. 예, 그 꿈이 그래서 이번에 전 출마 선언을 보면은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모독죄 아닌가? 대통령 국가 원수 모독의 어떤 아니 이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옛날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들이 강성 지지층은 좋아할 수 있지만 실은 민주당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보기에도 안 좋아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속으론 찬대파일 것 같다. 아니 김두루 원장님, 그러면 정청래 이제 의원은 현충원 방문까지 했잖아요. 근데 원래 현충원 방문은 대개 당선되고 나서 가는 건데 이미 이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광주 5.18 묘지도 방문했고. 정청래 의원도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행보가 앞질러 간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여당 당 대표의 직위는 대통령과 어떻게 조화와 또 대통령의 나름의 그 어떤 국정을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까지의 팬덤 정치의 결과로 사실 팬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훨씬 더 정통에 가깝고 더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한 사례로 비추어본다면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나와가지고 1등 달리다가 탈락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본인의 그 옛날부터 뭐 낙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팬덤 정치에 그 어떤 수혜를 받아왔고 거기에서 가장 자기가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오버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표가 훅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충성파 당 대표인데 이 충성파가 자기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에 고분고분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문제는 뭐 정당 관계에서 보면 오히려 정봉주 의원이 당 대표 되면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오히려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박찬대 당대표가 된다면 좀 당이 관리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렇게 중앙당의 당대표 제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제가 안정적이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이 정치를 하는데 중앙당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 당대표가 없고 중앙당의 공천이 없고 중앙당의 당론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의회에서 여야 타협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여전히 중앙당 권력을 쥐고서 서양식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행식은 갖추지만 하향식 공천이 기본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당대표가 대통령 권력보다 더 셉니다. 정치 영역만 보면.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권력으로 보면 대통령이 세지만 야당 당대표는 국회의원을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하시다시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흔히 말하는 비명 형사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당대표가 대통령보다 정치를 하는 데서는 더 권력이 높은 이런 제도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정치가 불안정하고 성공적인 대통령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개혁을 한다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를 미국식으로 상향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중앙당의 역할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이렇게 중앙당 당대표가 자꾸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여당도 불안정하고 야당도 불안정해서 여야 정치가 어지러워진다. 그런 점을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댓글로 주신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서로 헐뜯는 모습 안 보여주면 된다. 찐명 경쟁이라 흥행 안 될까 봐 걱정하던데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박찬대가 당대표 돼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당대표는 박찬대 이런 의견도 주셨고 반면에 정청래처럼 이래야 개혁입법 다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도 승리할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정청래는 사심이 많아 보인다. 법사위 좋은 자리 버리고 굳이 당대표까지 욕심이 아닐런지 이런 의견도 있고요. Too much all, not good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누가 대표돼도 이상무다. 이 대통령과 소통 잘 된다. 이런 의견도 주고 당원들이 누굴 뽑을까 무척 궁금하다. 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네요. 지금 개딸들 정청래가 이재명 디스한 거 파묘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파묘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 뭐 유튜브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약간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른 당 얘기긴 한데 홍현님 보시기에는. 저도 뭐 두 사람 다 잘 알고 정청래 의원하고는 또 같이 해외 출장도 같이 가봤는데 사실 아주 뭐 독특한 캐릭터죠.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선호가 굉장히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하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또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위원을 하면서도 원래 민당의 어떤 전통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을 못하도록 되는데 지난번 21대 최고위원을 하면서 또 가방위원장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일 욕심, 자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또 민당 의원들 사이에서 또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의원 표현이 불가촉 정치인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 표현한 게 결국은 인도 카스트의 그 바이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게 계급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계급 제도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고 이 계급 제도에 못 들어온 사람을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란 건데 아예 불가촉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오히려 더 저는 정청래 의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딱 정해버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역대 어떤 시기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재명 독재당이라고도 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이재명 어떤 대통령과 과연 누가 호흡이 맞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이미 자체 팬덤도 지금 민당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대기업 이재명 대기업이 아니라 계열사 사장 정도의 어떤 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 사장보다는 박찬대 의원처럼 대기업의 어떤 뭐 본사 어떤 상무 임원급의 어떤 사람을 더 지금 이제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세게 붙겠지만 결국은 뭐 개딸들은 자연스럽게 박찬대 의원 쪽으로 이제 갈 건데 그거로 인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타격은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댓글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당인 민주당의 어떤 내부 분열 이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